안녕하세요. 김성수 찾아왔습니다. 성수대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하늘세상님, 김정윤님, 또 이상국님, 들꽃향기님, 쪼니금동님, 공수처 설치님, 최원대님, 또 그 임광일님, 조유민님, 신홍님, 강석현님, 이은하님, 최원대님, 정유성님, 김인경님, 세레나님, 기쁨농장님, 문덕수님, 빗자루님, 소세지희님, 혜진송님, 태백광로님, 가끔은 그냥님, 또 장숙경님, 김경관님, 문성수님, 초록우사님, 홍현수님, 알파투님, 꿈꾸는 아지매님, 정정님, 예,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411명 현재 들어오셨네요. 자, 오늘 얘기는 세 가지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 총선 여론조사를 중부일보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총선 여론조사 고양갑 흔들리는 진보 성지 통합당 이경환, 심상정, 문명순 제치고 선두. 예,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조사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그 이경환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이경환 후보가 33.5%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문명순 후보가 26.5%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26.3%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첫 번째 고양갑 총선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중부일보가 지금 아이소프트뱅크를 통해 가지고 총선 가상 대결을 했는데요. 지금 이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가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선 전화가 30%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 진보 진영에게 좀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환 미래통합당 후보가 성별, 지역별 조사에서 모두 두 후보를 다 앞서고 있다는 게 충격입니다. 이경환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 이경환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솔직히 제가 이경환 변호사랑 방송을 몇 번 해봤어요. 야, 가관입니다. 다른 얘기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방송에 나와서 어떤 그 주장들을 했는지 그냥 거의 막말에 가까운 주장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했고요. 아주 대놓고 저를 이제 옆에 있는데도 공격을 하신 그런 분이 이경환 변호사인데, 자 보세요. 일요서울의 주간 박종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방송에서도 이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막말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할 때, 그럴 때 지금 이경환 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이었어요. 이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당내 행사였고 김정은 위원장이 야만성 불법성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래서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막말의 발언이 어떤 거였냐면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했었을 때, 그때 그 얘기를 김정은의 야만성 불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에 뒤에 가서 이어진 얘기였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발언 장소와 시기가 중요하다. 당내 행사였다. 연석회의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여과 없이 나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다. 신상 필벌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잘 못하고 있어서 장관들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분이 이경환이란 분입니다. 종편에 나와서 열심히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을 갖다가 방어를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당선될 위기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견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대 패널에 대한 예의도 없고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면서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그런 막말들을 계속 이렇게 옹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고향갑의 모든 지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자, 원신동, 흥도동, 고양동, 관산동, 그 다음에 주교동, 성사동, 이 동네는 약간 고향에서도 이제 약간 시골 동네죠. 그런데 화정 1, 2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여기는 신도시입니다. 화정 1, 2동에서 이경환이 37.4%가 나왔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퍼센테이지를 갖다 들여다보면 한번 여기 자료들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세부적인 퍼센테이지를 보면 자, 원신동, 흥도동, 고양동, 관상동에서 심상정 후보가 28.5% 그리고 문명순 후보가 26.8% 합하면 55% 정도를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봐야죠. 또 주교동, 성사 1, 2동 문명순 후보가 31.7%, 심상정 후보가 18.6% 합하면 50.13%. 또 그 화정 1, 2동 같은 경우도 심상정 27.8%, 문명순 22.3% 합하면 50.1%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지는 그런 상황이 여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여기 보면은 이제 성별 또 그리고 세대별, 성별, 지역별 조사, 성별 지역별 조사에서 모두 이경환이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지금 18세에서 29세 사이 그리고 40대에서 민주당이 강세고 그리고 통합당이 30대, 50대, 60대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어떤가? 지금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죠. 더불어민주당을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고양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3.7%, 미래통합당이 34.3%. 당 지지도에서도 고양갑에서 뒤집어졌어요. 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의당이 여기서 나름대로의 지지도가 나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쉽게 이기지는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붙어있는 그런 거는 보이죠. 근데 정의당이 몇 퍼센트? 12.8%. 자, 이러면 사실상 이전에 심상정 후보가 여기서 당선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당선이 됐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결국 심상정 후보에게 가는 표의 절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정의당은 많이 나올 때 20% 가까이 나왔던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20% 가까이 나왔을 때도 심상정 후보가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다른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그 자유한국당 등등 그때 당시에 그 후보들을 다 압도적으로 누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야권과 여권 1대1 구도를 만들어 줬을 때에 당선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이 이 중부일보의 여론조사, 중부일보의 여론조사는 실제로는 유선 전화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유선 전화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 진보 진영이 조금 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덜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은 이경환이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3자 구도에도 완전히 앞서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경환이 33.5%인데요. 확장성이 없어요. 확장성이 제로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에 고착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문명순 후보나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어느 한쪽에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표가 결집될 겁니다. 그걸 뭘로 하냐고요? 자, 한번 보세요.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고양갑의 비례정당 지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례정당 지지도 미래한국당이 29%를 갖다 밀어주겠다. 더불어민주당에는 23%를 밀어주겠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상당히 많이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치개혁연합이 플랫폼 정당이에요. 나오자마자 8.9%예요. 더해보세요. 그러면 33% 정도, 33% 정도를 32%네요. 32% 정도를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경환이라고 하는 자는 미래한국당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그 미래통합당 쪽의 지지도는 30% 정도인데 지금 뭔가 여기가 좀 시끄럽고 싸우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한 3% 정도가 거기 더 가 있는, 그래서 착시효과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 무조건 이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3자 구도로 가도 나중에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이는 데가 여기입니다. 이 얘기는 심상정 후보는 결코 혼자서 당선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 고양갑의 지금 현재 구도를 제가 참 굉장히 참 좋아하는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 한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평론을 잘 안 하고 있는데 민중의 소리에서 예전에 좀 시사 팟캐스트를 갖다 좀 했었고 그때 애국전선이라고 하는 시사 팟캐스트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던 최한욱이라고 하는 평론가가 있어요. 이 최한욱이라고 하는 평론가의 분석을 말씀해 드릴까요? 정의당은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가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정의당 전국위원회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지금 정의당은 고립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자, 이분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세요. 민생당 지금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비례정당으로 민생당을 선택한다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3%가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완전히 급해졌죠. 그런 상황에서 당의 중심인 호남계가 지금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민중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당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견해였는데 지금 녹색당이 좀 흔들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돼서 녹색당과 민중당이 함께 참여를 하겠다면 미래당은 이미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비례연합정당에 정의당을 빼놓고 민주 개혁 세력들이 전부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의당이 독자 노선을 계속 유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의당이
이번 선거를 말아먹는 정당으로 인식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정의당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고향갑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을 최한욱 평론가가 합니다. 최한욱 평론가의 주장을 읽어드릴게요. 3월 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이 41.7%, 민생당이 4.1%, 민중당이 0.8%, 세 당만 지지율을 합계해도 46.6%다. 정의당이 빠지고 녹색당은 여기에 집계가 안 됐으니까 여기 요것만 따져봐도 비례연합정당이 적어도 20석 정도의 비례의석을 가져갈 것이다. 민주당이 후순위 7석을 가져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나머지 군소정당이 양보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15석을 민생당, 민중당, 미래당, 청년당 여기서 나눠 가진다. 그러면 범여권의 모든 정당들이 원내 정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미통당의 일당 저지라고 하는 실리도 얻을 수 있고 소수정당의 배려라는 원래의 선거제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 비례 연합정당 전술이 미통당과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좋은 전술인 것이다. 참고로 이분의 성향은 민중당 성향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자, 이 마이웨이 전술 심상정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수치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양갑의 지역구 여론조사 했더니 문명순 26.5, 이경환 33.5, 정의당 심상정 26.3으로 나오는데 문명순 후보와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순간 누가 사퇴 압력에 시달리느냐? 심상정 후보가 사퇴 압력에 시달린다. 그런데 심상정은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대표니까. 이것을 이 최한욱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학적 독자 노선이다. 이 자학적 독자 노선은 심상정의 사실상 트레이드 마크였다. 2010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심상정은 끝까지 버티다가 선거 직전에 사퇴했는데 무효표가 쏟아져서 결국 남경필이 어부지리로 승리했다. 당시의 희생자는 유시민이었다. 남경필과 유시민의 표 차이는 무효표보다도 적었다. 그때 심상정 대표가 어떤 비난을 받았죠? 정계 은퇴 수준의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딱 10년 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심상정 대표는 똑같은 실수를 또 하려고 할까요? 최한욱 평론가의 마지막 문단을 고스란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은 독자 노선의 한계를 인정하고 유연한 전술로 민주당과의 관계를 풀어나갔다. 통합진보당의 분당 이후 정의당이 유의미한 세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노회찬의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여기에 대고 정의당의 골수 팬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소설이라도 노회찬 의원을 함부로 팔지 말아주세요. 댓글을 남겼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자, 지금 이 플랫폼 정당을 오늘도 박원석 최고위원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설정당이라고. 예, 맞습니다. 가설정당. 그게 이 플랫폼 정당의 정체성 중에 하나죠. 이 가설정당을 최초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가 이전에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왜 가설정당을 만들자고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가설정당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에서는 얼마나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했는지 모릅니다. 꼼수에 의해서 후보 단위라도 이젠 넘어서 당을 말도 안 되는 난생 보지도 못한 그런 체제로 묶어서 연합정당을 만든다는 것이냐? 이거는
선거 제도를 농락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거 개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선거 국면을 앞두고 특히나 비례의 의석수가 많은 곳에서는 이런 식의 가설 정당들이 가끔 출연합니다. 예, 유럽에서 많이 출연했었어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자, 플랫폼 만들어서 가설 정당을 만들어서 각자 후보들을 여기서 담자. 근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지역구에서 담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지역구에서. 그래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그러면 야 내가 세 네가 세 이렇게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플랫폼에 예비 후보들을 각 당에서 하나씩 내는 거야.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국민 경선을 하자. 오픈 프라이머리로. 그 정신이 지금 현재 제야의 인사들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일궈내고 있는 개혁연합, 정치개혁연합, 그리고 최병훈 교수와 우희정 교수가 그야말로 자신을 던져서 희생하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이것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격에 있어서는 열린민주당도 비슷한 성격이에요. 자, 보세요. 저는 사실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100% 신뢰를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린민주당을 운영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의 진정성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너무 가볍지 않아? 이런 생각들은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신이 모든 그야말로 권력들을 다 내려놓고 손혜원 의원을 맞이해서 공관위의 위원장은 손혜원 의원을 앉혔어요. 그리고 지금 공관위가 유의미한 인사들로 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관위에 의해서 정말 멋진 범민주 진영의 후보들을 담아낸다면 그러면 이게 또한 플랫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거기에서는 뭐 민주당 색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의미 있는 그런 활동들과 자신의 삶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이것을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인되는 사람이라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당이 뜻만 잘 합쳐준다면 그러면 세 당이 다 통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열린민주당과 뭐 비례 플랫폼 정당은 합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현재 보면은 시민을 위하여하고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는 둘 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이동영 작가 같은 경우는 이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결국은 후보를 못 낼 가능성이 많다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민주당도 들어가고 또 민생당도 들어가고 민중당 이미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녹색당도 들어가고 미래당도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후보를 제대로 낸다고 칩시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에서는 거기서 각자 당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 안에서 제대로 된 비례 후보들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각 당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냥 쉽게 말해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 검증을 거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제됐던 사람들,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그걸 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자원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연합 플랫폼 정당이 있게 되는 건데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 대신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래놓고 이 열린민주당과
정치개혁연대 혹은 그 시민을 위하여 이 비례 플랫폼 정당을 제대로 만들어서 2개를 띄운다고 하면 교차 투표에 이미 익숙해진 우리 지지자들은, 민주개혁 진영의 지지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2곳으로 나누어서 투표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내 1당을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1야당 외에 제2야당, 제3야당, 제4야당을 우리가 다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또 그 안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갖다가 같이 연대해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원내 교섭단체를 그런 뭐 비례 플랫폼 정당이든 아니면 정의당이든 이런 데랑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 보세요. 그래 가지고 해체하고 오히려 자기 당으로 들어가도 되고, 또 그런 식으로 독자적인 어떤 원내 교섭단체를 약간 세가 약한 곳이랑 같이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만든다면 진보 진영에 있어서는 엄청난 성취가 있는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렇게 고춧가루 뿌릴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구 뺄 테니 너희는 비례 다 빼라. 이런 식의 딜을 하는 모습. 뭐 자기네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데 오늘 열린 뉴스 공장이 끝나가는 그 상황에서 분명히 박원석 최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발적으로 정의당 쪽으로 교차 투표를 결국엔 나중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 이게 뭐야? 변화급 전술을 통해서 치킨 게임 하자는 거 아니야? 심상정 대표께 촉구합니다. 대표를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고향갑을 양보하시죠. 그런 결단을 통해서 정의당에서 나름대로 유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오늘 나와서 굉장히 참 그 정의당스럽지 않은 그런 변명을 박원석 최고가 하는 걸 봤습니다. 왜 전당원 투표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사실상 지역의 어떤 위원회와 그리고 그 최고위원회와 이런 식의 당의 기구들을 요 사안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것이 옳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정의당이 빠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전당원 투표는 굳이 미루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아직도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당신들의 이해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 심상정 후보, 심상정 대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김성수 TV는 심상정 대표의 정말 제대로 희생하는 모습을, 리더다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합쳐야 될 때입니다. 자.